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의 자녀 교육 시리즈 가운데 120% 도전의 법칙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누가 AI 시대의 리더가 되는가? 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학업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성이란 자기 스스로 삶의 목표와 배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주도성은 도전과 성취를 직접 경험할 때 크게 성장합니다. 즉,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도전함으로써 내면의 힘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불확실성에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했을 때 뇌에서 기쁨의 호르몬, 곧 도파민이 다량 분비되어 큰 행복감을 느끼고 더 높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반복하면서 그 아이의 내면의 힘과 학습 능력은 크게 높아지고 결국 인생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왜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할 때 커다란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은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힘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불확실성을 정복할 때 대뇌 보상 중추에서는 다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커다란 정신적 행복, 곧 내적 보상을 해줍니다. 돈이나 선물 등 외적 보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적 보상은 그 사람의 평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되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압으로 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자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시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함께하며 격려하고 도와줄 수는 있으나 간섭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도전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도전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도전 또는 지적 도전입니다. 육체적 도전은 정신적 도전의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육체적 도전에서 체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등 좋아하는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과 기량이 성장하고 친구와 소통과 협력을 배우는 것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 아주 좋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모두 스트레스 저항성과 자신감이 높고 친구 관계도 좋으며 학업 성취도도 높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운동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망을 증가시켜 지적 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구기, 달리기, 수영, 스키 등 여러 종목을 골고루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스포츠 종목에서는 높은 기량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이 올림픽 선수로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전할 때는 너무 어렵거나 힘에 부치도록 도전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회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욕과 욕심이 앞서 150%, 200% 도전을 하면 곧 실패하고 낭망하여 역효과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120% 도전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일단 성공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을 120% 도전이라고 합니다. 120% 도전의 계단을 4계단 오르면 200%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8계단 오르면 400%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120% 도전을 계속하면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뇌의 뉴런의 연결 구조가 향상되어 누구나 범죄에서 영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전이 120%의 도전일까요? 너무 쉽지도 않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지도 않고
마음먹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면 달성 가능한 도전이 120%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새해에는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결심은 200% 이상 되는 도전이므로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반면에 읽기 쉽고 흥미로운 책을 골라서 하루에 10쪽씩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120% 목표입니다. 이렇게 비록 작은 목표라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은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서 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은 짧고 긴장과 고통의 시간은 깁니다. 그래서 높은 꿈과 큰 도전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행복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재미를 발견하게 되고 점점 더 책 속으로 빠져들어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뇌과학자들은 120% 도전에 성공할 때에도 뇌에서는 충분한 도파민이 분비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0% 도전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120% 도전에 성공하면 한 단계 더 어려운 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도전을 몇 번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내공이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큰 성공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가파른 경사, 슬로프 위를 100m 이상 날아가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스키점프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했기에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실내 자세 훈련에서 시작하여 15m, 30m, 60m 슬로프로 120%씩 난도가 올라가는 훈련 슬로프 3단계를 거치면서 120% 도전을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계적 훈련을 3에서 5년 정도 하면 까마득히 높은 경사도 40도, 125m의 올림픽 코스에서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뿐 아니라 학습에서도 120% 도전을 몇 단계 거치면 능력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실력으로 풀기 어렵지만 조금 노력하고 집중하면 풀리는 120% 난도의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안 풀린다고 금방 해답을 보거나 누구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풀릴 때까지 자기 힘으로 풀어야 도파민으로 성취감과 행복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약간 난도 높은 문제 한 개만 붙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에 하나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공부는 보통처럼 하되 난도 높은 문제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풀릴 때까지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하며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매주 난도가 높은 문제 몇 개씩 골라서 도전해보면 실력이 급속히 향상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풀다가 어려우면 해답집 보고 이해하기 방식으로 공부하면 비록 많은 문제를 풀어서 공부한 양은 많아 보일지 몰라도 실력은 항상 제자리가 됩니다. 이처럼 120% 도전에 몇 번 반복적으로 성공하면 커다란 성취감과 행복감,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뇌의 신경가소성이 작동되어 뇌 속에 새로운 시냅스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뇌의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더 뛰어난 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0%의 도전을 통한 메타학습법의 비밀입니다. 즉, 메타학습법은 바로 뇌의 능력 그 자체를 끌어올리는 학습법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 성취의 행복을 맛보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장의 즐거움을 터득하고 뇌의 신경가소성이 작동하여 뇌 능력이 높아지며 120% 도전의 계단을 올라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